그리고 또 하나는 절판 마케팅입니다. 이제 보험 설계사나 보험회사들이 하는 마케팅 중에 이 상품은 이번 달까지만 판매합니다. 이렇게 마케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절판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이런 마케팅을 들으면 이거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 상품은 사라지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가입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품이 이번 달까지 나오는 건 맞는데 다음 달에는 더 좋은 상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원 변호사입니다. 저는 보험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고요. 보험에 대해서는 많은 경험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출연을 하였습니다. 보험에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보험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보험은 크게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이라는 거는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암보험, 건강보험, 실손보험 이런 게 있고요. 또 상해보험이라고 보장성 보험에서 어떠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도 있고요. 또 종신보험, 이거는 사망을 또 보장하는 보험이고요. 또 잘 아시는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이런 것이 보장성 보험입니다. 근데 이러한 보장성 보험은 만기 시 환급금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편으로 이제 저축성 보험이 있는데요. 이 저축성 보험은 저축의 성격도 있지만 또 보험의 성격도 있는, 보장을 하는 기능이 있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축성 보험은 보험에 저축이라는 용어가 들어있거나 연금이라는 용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축보험, 연금보험이 대표적인 저축성 보험입니다. 변액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 변액보험은 보장성 보험인 경우도 있고 저축성 보험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액보험은 보장과 투자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로 저축성 성격이 있는 변액보험은 변액연금이 대표적이고요. 보장성 성격이 있는 변액보험은 변액종신보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 게 실손보험일 것 같은데요. 이 실손보험을 가입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어떤 부분일까요? 실손보험은 중복 가입이 안 됩니다. 중복 보장이 안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이고요. 또 모든 병원비를 다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갱신형 실손형의 경우는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특히 50대 이후로는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2배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갈아타기 논란이 있습니다. 실손보험 갈아타기는 내가 건강한 분이시라면 4세대 실손이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옛날 것이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 내가 좀 병원비 지출이 많이 예상되는 분이라면 갈아탈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1세대 실손 중에는 보험료를 완납한 분들이 계신데 당연히 갈아타실 일은 없습니다. 이 보험 갈아타기가 혹시 세대별로 갈아탄다는 의미인가요? 예,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제 실손이 있는데 1세대나 2세대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가 이 손해율이 높아서 4세대로 갈아타라 이렇게 권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험회사가 권유를 한다 그러면 혹시 좀 안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실손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건강하다 그러면 갈아타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얼마 정도 차이가 나나요? 예컨대 이제 저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2세대 실손이었는데 제가 처음에는 4만 원, 5만 원 냈는데 최근에 갱신되면서 13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4세대 실손 같은 경우는 10,000원 정도로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는 갈아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가장 큰 차이와 이제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종신과 정기는 공통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둘 다 사망을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아주 동일합니다. 즉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수익자, 주로 상속인이겠죠. 상속인에게 비교적 큰 보험금을 준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종신보험은 종신까지 보장을 해주고 즉 사망 시 수익자를 위한 보험으로 무조건 보험금을 탈 수 있습니다. 반면 정기보험은 만기까지만 보장을 합니다. 예컨대 정기보험의 피보험자의 만기를 80세로 설정을 하면은 80세까지는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면 보험금을 탑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80 넘어서도 생존을 하시는데 80이 넘으면은 보험금을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의 이런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보장하는 기간이라 그랬는데 그럼 왜 종신을 하지 정기를 하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보험료 때문에 그럽니다.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반면 정기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료를 고려해가지고 정기보험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정기보험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나는 뭐 보험료랑 상관없이 무조건 보험금을 받아야 되니까 종신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는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이 종신은 저축보험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오해를 하고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신보험은 저축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를 하면 손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는 만기까지 해지하지 않고 보험료를 납입해야 된다. 이거를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것 중에는 종신보험 중에는 유니버셜 기능이라는 게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유니버셜 기능이라는 거는 보험인데도 내가 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면 납입을 중지할 수도 있고 또 경제적 형편이 좋으면은 원래 예정된 보험료보다 더 많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 대출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보험인데 보험료도 조절 가능하고 필요하면 대출도 받고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이러한 유니버셜 기능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 이게 보장이 축소되고 종신까지 보장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신보험은 종신까지 보장을 하려고 가입을 하는데 유니버셜 기능을 좀 많이 이용했더니 이게 종신까지 안 되고 80세까지만 보장이 된다. 이렇게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경우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입할 때 그 설명을 잘 듣고 가입하셔야 됩니다. 특약도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가입이 되면 득이 되는 특약이나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가입하면 실이 되는 특약이 있을까요? 예, 보험은 사실 보장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보통 보험을 가입할 때는 내가 어떤 큰 병, 예컨대 암에 걸리면 그 보험금을 받아서 좀 치료에 보태고자 이런 목적으로 가입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은 3대 질환이 사망률이 제일 높습니다. 대표적인 게 암, 그다음에 뇌 관련 질환, 그다음에 심장 관련 질환. 요 세 가지가 가장 큰 질병과 사망 원인을 차지하기 때문에 암, 뇌, 심장 질환 진단비는 특약으로 가입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프게 되면 이제 입원을 하게 되는데 입원 일당도 특약으로 가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장수사회입니다. 그리고 장수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입원이 많아지고 간병비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간병비 특약을 가입하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특약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일상생활 배상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생활 배상 특약은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 배상 책임을 져야 할 때 내가 내 돈을 보험회사가 대신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상생활 배상 특약은 특약을 가입을 해도 보험료가 되게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불필요한 특약은 딱 제가 뭐 꼬집어서 어떤 특약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지만 기존에 이제 실손을 가입을 했다 그러면 실손으로 커버되는 특약은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끔 입원 일당을 과도하게 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특약들의 장단점도 있고 보험들의 장단점도 있는데 이제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에도 보험들 중에 좀 가성비 좋은 보험이 있을지 궁금해요. 잘 아시다시피 실손보험이 가장 가성비가 좋은 보험으로 생각이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상생활 배상 특약도 가성비 특약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배상 책임의 질이 많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매우 저렴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누수사고 같은 게 발생할 때 일상생활 배상 특약으로 커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누수사고를 보장하진 않지만 상당 부분은 이제 보장이 되고요. 그래서 예기치 않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될 때 일상생활 배상 특약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누수사고 말고 또 다른 일상생활 배상 특약이 적용되는 상황이나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강아지가 타인을 이제 뭐 물어가지고 손해가 난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에도 일상생활 특약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혹시 변호사님께서 관리하신 보험들 중에서 가장 특이했던 보험도 있을까요? 제가 봤던 보험 중에는 이제 제가 가입한 건 아닌데 펫보험이 있습니다. 요즘에 반려동물이 이제 가족 같은 개념으로 인식이 되는데 강아지 키우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 병원비가 상당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펫보험을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는 법률비용 담보 특약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법률비용 담보 특약, 형사소송 법률비용 담보 특약, 행정소송 법률비용 담보 특약이 있는데 이 경우에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 보수의 상당 부분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받기 때문에 법률비용 담보 특약도 특히 보험료도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입하는 것도 괜찮고 좀 특이한 보험이긴 하죠.
많은 분들이 이 보험을 잘 모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종합보험에 이제 보험 설계사분이 이제 여러 가지 특약을 넣는데 이제 이런 민사소송 법률비용 특약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거를 가입할 때는 설명을 해줬을 텐데 아마 기억을 못 하시는 거고, 보험료 자체도 매우 저렴합니다. 뭐 1,000원도 안 들고 그러니까 있는지도 모르는데 막상 본인이 소송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 보수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 민사소송 법률비용 담보를 가입을 한 경우는 변호사 보수의 상당 부분을 보험금을 받아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예.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뭐 가입하시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몰랐던 보험을 가입했을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좀 듣고 놀라셨을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보험 가입할 때 약관에서 꼭 봐야 될 핵심 항목이 있다면 어떤 건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약관을 꼼꼼히 보면 좋은데 약관은 몇백 페이지라 사실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입을 할 때 보험 설계사나 보험회사가 상품 설명서라는 거를 우리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품 설명서라는 거는 약간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다만 상품 설명서도 양이 많고 내용이 어려워서 사실상 제대로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상품 설명서를 있는 요령을 좀 말씀드리면, 상품 설명서에 이렇게 굵은색이나 붉은색으로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먼저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시는 방법을 권유드리고요. 또 내용적으로는 면책사항. 면책사항이라는 거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거든요. 이 면책사항, 그리고 반대로 지급조건, 어떠한 조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요 두 가지는 꼭 읽어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험 설계사는 보험을 가입을 할 때 반드시 상품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공만 하지 않고 설명도 해야 되는데 바쁘고 또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설명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할 때는 보험 설계사한테 상품 설명서의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 나오면 조심해야 된다 싶은 보험 영업 멘트가 또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저축인지 알고 가입했다, 이래서 불안전 판매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보험을 이제 권유를 할 때 저축이다, 적금이다 이렇게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저축보험의 경우에는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가장 많은 문제가 되는 게 종신보험을 판매하면서 이거는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저축이다, 보험회사의 적금이다, 그리고 일반 저축보다 이율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저축보험이라는 거는 저축성 성격도 있고 보장성 성격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행은 저축만 하기 때문에 은행하고 바로 비교하는 거는 적절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은행보다 좋다, 이런 부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절판 마케팅입니다. 이제 보험 설계사나 보험회사들이 하는 마케팅 중에 이 상품은 이번 달까지만 판매합니다, 이렇게 마케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절판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이런 마케팅을 들으면 이거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 상품은 사라지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가입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품이 이번 달까지 나오는 건 맞는데 다음 달에는 더 좋은 상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 앞서 말씀해주신 것들 다 유념해서 보험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이게 나한테 필요한 보험인지, 보험 설계사가 권유한다고 무작정 가입하실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보장받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보험인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복 보장인지, 왜냐하면 보험료를 납입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데 똑같은 보장을 여러 개 가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 보장인지 확인을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유지 가능한 보험료인지,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도 내가 납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의 수입에 비해서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그러한 보험은 가입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우선순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앞에 질문이랑 좀 비슷한데요. 일단 보험이라는 게 보장이 가장 큰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하는 보험이 무엇인가, 어떤 걸 보장받고 싶은지, 예컨대 우리 집안은 암 가족력이 있으니까 나는 암으로 보험금을 가입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보장이 무엇인지를 체크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보험료. 보험료는 당연히 내가 낼 수 있는 만큼의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되고, 이 보험은 중간에 납입을 하다가 해지를 하면 원금을 찾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해지는 무조건 손해이기 때문에 내가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한테 필요한 보험인지를 따질 때는 사실 나의 가족력 아니면 나의 직업, 그런 거를 잘 고려해서 맞는 보험을 가입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료를 줄이면서도 꼭 유지해야 되는 핵심 보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누구나한테 해당되는 부분은 저는 이제 실손보험은 거의 이제 제2의 국민보험이라 하듯이 누구나 뭐 병원을 안 가는 사람은 없으니까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단비, 우리나라의 3대 이제 사망 원인인 암, 심장, 뇌, 요 세 가지 질환 관련 진단비 정도는 가입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보험료를 줄이려다가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또 어떤 케이스일까요? 가끔 이제 실손보험 자체를 해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실손은 해지하는 거는 잘 생각을 해야 되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갈아타기가 오히려 유리한 경우도 실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는 병원 안 간다 하고 실손을 해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암, 뇌, 심장 진단비 특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또 하나는 보장 금액 자체를 과도하게 축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아팠을 때 그래도 일정 금액을 받아야지 나의 보험이 도움이 되는 건데, 이러한 보험금 자체를 이제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팍 줄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질병에 걸릴 가능성은 높고, 나중에는 이러한 동일한 보험으로 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단비 등의 특약을 보험금을 축소하는 거는 좀 신중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보험 리모델링이라 그래서 기존의 보험을 해지해서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험 설계사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 보험으로 유지하면은 내가 당연히 보장받는 거를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동일한 보장의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는 경우인데, 아무래도 기존 보험 가입할 때는 내가 건강했기 때문에 가입에 전혀 문제가 없고 혹시라도 질병에 걸려도 다 보장을 받는데, 이 갈아타는 과정에서 내가 잘 챙기진 못했지만 고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아타였는데 우리가 이제 질문표를 통해서 뭐 병원을 뭐 몇 번 갔냐, 투약을 얼마 했냐, 입원을 했냐, 수술을 했냐, 이런 질문들을 답을 해야 되는데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기억을 못 해가지고 잘못 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답을 제대로 해도 나의 병력 때문에 가입이 제한되거나 담보가 축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갈아타지 않았으면 당연히 보장받았을 사항도 갈아탐으로 인해서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일은 아주 많습니다.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이제 가게 사이에 보험 가게가 있잖아요. 그런 가게에서 상담받는 것도 솔직히 좀 도움이 될까요? 상담받는 거는 도움이 됩니다. 다만 판단은 본인이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담받는 거에는 분명히 내가 필요한 보험을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되게 도움이 됩니다. 반면 이분들이 보통 우리가 새로운 보험을 가입을 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그럼 기존에 가입하신 보험을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러이러한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거는 뭐 별로 좋지가 않고 보험료만 비싸고 보장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기존 보험 해지하라 이런 권유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 보험료 내 돈으로 제가 권유하는 새로운 보험으로 가입을 갈아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기존 보험이 훨씬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갈아타는 경우에서 내가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제대로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은 받되 갈아타는 거는 신중히 하고, 그 다음에 너무 기본적으로 보장도 안 돼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상담하고 가입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상담을 받아도 판단은 나의 몫이라는 건데, 그럼 기존의 보험을 유지해야 될지 해지해야 할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기준은 예전 조건이 더 좋은 경우입니다. 다만 예전 조건이 더 좋은 게 뭐냐, 이거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보험료 대비 이제 보장이 좋은 경우인데, 사실 그것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기존 보험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은 금리가 기존에는 고액의 이율을 보장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 그 전후에 가입하신 보험은 지금이랑은 비교할 수 없는 고금리를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저축보험은 절대적으로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저축보험은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해지하라고. 너무 손해가 나니까. 이 경우에는 무조건 유지를 하셔야 되는 경우고요. 이제 보장성 보험은 이거는 제가 예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보험료에 비해서 너무 보장이 적은 그런 보험도 있고 그런 거는 갈아타는 게 맞는데, 또 반대로 기존에 잘 세팅된 보험을 굳이 해지하면서 갈아탈 이유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해지를 고려해야 되는 보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특약이 많아서 보험료 자체가 되게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많이 나갈 때는 무조건 해지를 할 게 아니라 특약을 좀 보고, 그 중에 이거는 불필요한 특약이고 특약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는 해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게 무슨 보험인지 이해가 안 되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런 특약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저는 해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이 보험이나 특약은 빼지 말걸 하고 후회하는 사례도 혹시 있을까요? 이게 많습니다. 예컨대 막상 암에 걸렸는데 진단비를 너무 적게 넣어가지고 근데 그때 보니까 보험료 자체는 많이 납부를 하는데 쓸데없는 특약에다가 보험료가 많이 나간 거죠. 예컨대 내가 월 1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한다 그러면 10만 원을 주계약과 특약에 골고루 안분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취약한 암 같은 경우에 좀 보험료를 많이 내서 보장을 많이 받게 세팅을 해놨어야 되는데 막상 그렇게 안 해놓고 쓸데없는 특약을 여러 가지를 가입을 해놓고 그 쓸데없는 특약에 보험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암 진단금은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제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실손을 해지를 했는데 이제 그때는 내가 건강을 자신해서 실손을 해지했는데 나중에 좀 예기치 않게 큰 병이 걸렸는데 이미 고지 의무상 내가 이제 병원에 다닌 경력이 좀 있으니까 보험사에서 인수를 안 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손해가 많이 나시는 분이니까요. 보통은 전부 다 가입이 안 되진 않고 그 질환과 관련된 담보는 부담보로. 예컨대 지금 말하신 경우는 B형 담보랑 관련된 간질환 무슨 질환은 부담보. 근데 부담보도 뭐 약한 질병을 3년 부담보, 뭐 5년 부담보 이렇게 하는데 전기간 부담보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질병이나 건강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지하는 게 조금 더 안 좋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유지하거나 보험료가 너무 과하면 좀 줄이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지는 좀 신중하셔야 되고 근데 가끔씩은 또 해지가 나는 보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 안 된다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월 보험료는 소득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세요? 저 개인적인 견해는 소득 대비 10%에서 20% 정도가 괜찮은데 뭐 그보다 적어도 저는 상관없다고 보고요. 개인에 따라서는 소득 대비 30-40%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게 또 오히려 도움이 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보통의 경우는 소득 대비 20%가 넘으면 좀 부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조금 오버한다 싶을까요? 한 50%는 돼야 좀 오버한다 싶을까요? 일반적으로 30%가 넘으면 오버한다는 느낌이 있고요. 혹시 문제가 돼도 소득 대비 30%가 넘으면 보험회사가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험 가입할 때부터 특정한 목적으로 가입을 한 거다.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그러니까 보험 사기랑 조금 연관을 시켜서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보통 소득 대비 50%가 넘으면 100% 그런 공격이 들어오고요. 30%가 넘으면 좀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 대비 보험료가 높으면 그 문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는 아니고 분쟁이 됐을 때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보험 설계사가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는 보험료 줄이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설계사한테 이 계약자가 되실 분들은 보험료 부담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된다 그러면 설계사는 딱 눈에 보이는 보험료가 적은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해줍니다. 근데 그렇게만 하면 안 되고 이게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도 비교를 해야 되고 기존 보험에 내가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 그러면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갈아타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기존 보험 자체에서도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는 보통 조언을 잘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설계사는 새로운 보험을 가입해야지 본인의 수수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보험을 줄이는 거는 본인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얘기를 잘 안 해주죠. 지금 이 순간도 보험 어떻게 가입할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분들께 드리는 조언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보험은 사실 우리가 장수 사회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보험을 많이 가입하는 게 반드시 좋다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의 보장은 가입을 하시라. 그러면서 예컨대 실손보험 정도는 아무리 어려워도 가입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암, 뇌, 심혈관 관련 보험은 우리나라의 60% 이상 질환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편이 된다면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의 보험은 본인의 경제적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본인이 이게 무슨 상품인지 이해를 못하고도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가입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가입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가입 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가입을 하면은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보험을 받는다 이런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지 이러한 면책사항과 내가 만약에 이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사정에 의해서 중간에 보험을 유지를 못하고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해지하면 손해가 얼마큼 나는지
이 부분도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가끔은 보험회사가 보너스 내지 뭐 특별히 이자를 준다 이러면서 우리가 처음에 내는 월납 보험료보다 많은 경제적 혜택을 저한테 제공을 한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불법의 가능성이 아주 많으니까 그런 경우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